네, 이제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저희 트래킹 인지 기술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아마 여러분 캠프에 송종 교수님이 강의를 할 일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때 다시 한번 그때 열심히 들을 걸 후회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들어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자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거의 다 선생님들이거든요. 선생님들이 교수님 강의 6시간 듣고 해준 얘기예요. 짧게 한번 볼게요. 자기주도 학습을 강사로서 마지막 배움이 돼도 될 듯한 강의였습니다. 이런 얘기 해줄까요? 단순히 요약만이 아니라 인지 과정 자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강의가 제가 들었던 강의 중에서 새로웠던 강의였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가 환히 열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상상을 현실로 옮기는 꿈을 이루어가는 새로운 도구를 접한 느낌이었습니다. 이 도구를 전수한다면 대대로 가장 중요한 가문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됩니다. 좀 졸았지만 여러분들처럼 좀 졸았지만 그래도 유익한 것 같아서 보람이 있었습니다. 매핑은 이전에도 많이 봐왔던 것이지만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건축가만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글을 쓸 때에도 설계를 하고 시작한다는 개념 자체가 새로웠습니다. 앞으로 잘 배워서 체계적으로 삶을 구축하는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하나의 문을 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고등학교 때까지 그저 지식만 암기했었는데 이제 트리키 인지를 배우면서 훌륭한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인재를 만드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제 자신의 변화가 기대되고 이번 기회를 통해 트리키를 제대로 배워보고 싶습니다. 몇 년 전에 인터넷 검색으로 우연히 트리키 인지 기술을 접했는데 언제는 꼭 배워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일상에 쫓긴다는 이유로 이제서야 문을 두드리게 되는데 2015년 시작을 이렇게 의미있게 시작한다니 정말 가슴이 벅찹니다. 인지기술이 미래 인류 사회를 바꾸어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치매 예방에도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복하게 배우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어요. 이게 다 학교 선생님, 심지어는 서귀포까지 에서 오신 분이 있어요. 비행기 타고 교수님 수업 들으려고 서울까지 올라오신 거예요. 이렇게 그냥 일반 분들도 아니고 거기다 교사, 강사이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교수님 강의를 듣고 이런 반응들을 해주셨는데 오히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성인분들이 이런 반응이실 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것 같아가지고 한번 보여주는데 많은 성인분들이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고 뭐 교육계의 혁신이다 그리고 노벨상 감이다 라는 말을 하실 정도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번 기회에 이 트리키를 배운 게 내 인생의 제일 행운이었다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정보 설계 훈련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이제 전체 미리 보는 거여서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전체상으로 우선 보고 우선 숲을 본 다음에 나무를 보는 게 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바로 까마귀의 지혜라는 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일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한번 설계를 하는 장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단락일은 제가 하고 나머지 단락은 여러분들이 회의를 통해서 하게 될 거예요. 어때요? 별 어려운 얘기 아니죠? 목이 마른 까마귀 한 마리가 물을 찾아 사방으로 날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날씨가 가물었기 때문에 물은 아무 곳에도 없었습니다. 단순한 누구나 알고 있는 딱 지문이지만 이거를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하실 수 있는 거 있나요? 딱 정확하게
깔끔하게 딱 한 문장으로. 그냥 그렇구나 라고만 했지 우리가 이거를 멋지게 한 문장으로 뽑아내라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처음에는 없을 거예요. 별로. 그쵸?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두 문장 짧은 문장 가지고 또 교과서처럼 문제집처럼 만들려고 하면 그건 더 못하겠죠. 그쵸? 이건 어떻게 할 수 있어도.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술적으로 할 수가 있게 돼요. 어떤 문장이든지 어떤 단락이든지 간에. 그럼 한번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같이 한번 해볼게요. 단락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문장. 첫 번째 문장이 주어는 뭐죠?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인지 순서, 특히 인지 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지라는 거는 우선 저게 어떤 대상인지 그걸 먼저 떠올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주어를 찾아보는 거죠. 첫 번째 문장의 주어는 까마귀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까마귀가 뭘 했지? 물을 찾아 사방으로 날아다녔네. 근데 어떤 까마귀죠 지금? 목이 마른 까마귀죠. 이렇게 목이 마른 까마귀. 근데 어떤 까마귀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지?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날아다녔다. 날아다닌 목이 마른 까마귀. 근데 왜 날아다녔죠? 물을 찾아서. 그쵸? 물을 찾아 사방을 날아다닌 목이 마른 까마귀죠. 이게 첫 번째 문장 요약한 건데 지금 보면 논리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목이 마른 게 먼저예요? 목이 마른 게 첫 번째 순서예요? 물을 찾아 날아다니는 게 먼저예요? 목이 말랐기 때문에 찾아다녔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인과관계가 맞을 것 같아요. 목이 말라 물을 찾아 사방으로 날아다닌 까마귀. 이렇게 한 문장 요약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이요. 그러나 오랫동안 날씨가 가물었기 때문에 물은 아무 곳에서도 없었습니다. 물론 여기를 주어를 물을 해도 돼요. 하지만 이 물을 찾아다니는 게 지금 까마귀가 찾아다니고 있잖아요. 물을요. 그래서 이거를 까마귀로 한번 적어볼게요. 이거 행위 주체가 까마귀이기 때문에 까마귀인데 까마귀가 지금 물을 아무 곳에서도 찾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찾을 수 없었던 까마귀. 근데 뭐를 찾을 수 없었던 거예요? 뭐죠? 물이죠? 물을 찾을 수 없었던 까마귀. 왜? 오랫동안 날씨가 가물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는 단순히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추격을 해보는 거죠. 오랜 가뭄 때문에. 여기 어려운 말 없죠? 보면 알겠죠? 이 정도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로 쓰면 되는 거죠. 이제 이거 두 문장을 한번 합쳐볼게요. 주어는 뭐로 하는 게 좋을까요? 까마귀죠? 까마귀는 바로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생각해내는 거예요. 우선 주어를 찾고 그 다음에 이 까마귀에 뭐라고 있었지? 이제 그거를 써보는 거죠. 동사를. 까마귀는 동사를 뭐로 쓸까요? 물을 찾을 수 없었다. 이렇게 생각했네요. 찾을 수 없었다. 이걸 꼭 질문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찾을 수 없었다. 그럼 뭐가 궁금한 거예요? 찾을 수 없었다. 그 단어만 가지고. 무엇을 찾을 수 없었는지 이게 궁금한 거죠. 그거는 여러분들이나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라면 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인지 순서거든요. 찾을 수 없었다. 무엇을 찾을 수 없은 거야? 라고 궁금한 거잖아요. 여기서는 물을 찾을 수 없었던 거죠. 물을 찾을 수 없었다. 근데 이제 뭐가 궁금해요? 왜? 뭐 이런 게 궁금할 수 있죠? 오랜 가뭄 때문에 물을 찾을 수 없었다. 근데 이 까마귀가 원래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지? 이게 궁금할 수 있죠? 이때 어떤 까마귀냐면 목이 말라 물을 찾아 사방을 날아다닌 까마귀는 오랜 가뭄 때문에 물을 찾을 수 없었다.
지금 처음이니까 이걸 좀 다 집어넣어준 건데 나중에는 더 핵심만 집어넣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부러 좀 더 여러분들이 알아보기 쉽게 하려고 좀 길게 썼어요. 이제 여기 설계를 해볼게요. 이제 우선 이거 하기 전에 방금 선생님이 생각했던 인지 순서를 한번 번호를 매겨볼게요. 첫 번째 우선 누구지? 그게 궁금하잖아요. 주어. 까마귀는. 다음에는 동사.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게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두운 곳에서 길을 가다가 어떤 사물을 볼 수 있잖아요. 저게 사람인지 사물인지 뭐 그런 게 궁금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이라면. 그래서 까마귀는 주어를 먼저 떠올린 거죠. 다음 저게 지금 뭘 하고 있지가 궁금하죠. 저 사람이 어두운 길에서 사람이 있는 걸 이제 알았어. 그럼 그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게 궁금하죠. 무슨 행동하고 있는 거야?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를 먼저 떠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행동을 하는지를 알았으면 이제 저 사람이 무엇을 하려고 저렇게 하는 거지? 이제 그럼 목적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궁금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물을.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앞뒤 문장에 따라. 하지만 방금 여러분들도 물을 찾을 수 없었다 했을 때 왜? 라고 또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는 오랜 가뭄 때문에 네 번째 순서로 해볼게요. 그 다음에 어떤 까마귀였지? 이제 궁금하죠? 그래서 그게 5번. 이런 식으로 인지 순서를 제가 붙여준 거예요. 여러분도 이것까지 해볼 거예요. 설계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 한 문장을 뽑았으면 이제 이걸 제목을 한번 달아볼 거예요. 그냥 그 자습서에 있던 거 그냥 보고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단락에 있는 이 주제를 잡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제목을 달아보는 거죠. 쉬운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어를 먼저 쓰고 어떤 까마귀였죠? 찾을 수 없었던 까마귀. 찾을 수 없었던, 찾지 못한 이렇게 되겠네요. 찾지 못한 까마귀. 뭘 찾지 못한 거죠? 물을 찾지 못한 까마귀. 이렇게 하면 이 주제와 일관성 있는 그런 제목을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이제 연습이에요. 이게 좀 어려운 건데 우선 물을 찾지 못한 까마귀였어. 먼저 지금 시간적인 흐름을 따져봐야겠죠? 먼저 까마귀는 어떤 지금 상태에 있었지? 원래 목이 두 가지였죠. 여기 앞부분 보면 뭐였어요? 목이 말랐던 거랑 물을 찾지 못했던 거랑 이 두 가지죠. 그래서 까마귀의 상태는 목이 마른 까마귀. 그리고 두 번째 물을 찾던 까마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까마귀가 어떤 시도를 했어요? 여기 보면 사방을 날아다녔죠. 물을 찾아. 사방으로 물 찾기.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자연적인 지금 환경이 어떤 환경이었어요? 물을 열심히 찾아다녔는데 오랜 가뭄이었죠. 현재 오랜 가뭄. 그래서 지금 현재 자연적인 환경이 오랜 가뭄의 상태였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 물을 찾을 수 없었다. 이거를 물 찾기 결과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죠. 그래서 물 찾기 실패 이렇게 한번 써보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들이 지금 단순히 봤던 이런 문장들이 이렇게 한 문장으로 깔끔히 나오고 게다가 문제집보다 더 멋진 설계도가 나온 거죠.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이런 목차들은 사람마다 생각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딱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단락 2부터 여러분들 할 건데 내가 한 게 맞나? 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걸 봤을 때 누구나한테 이해가 될 정도로 설명이 가능하다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공부는 답이 딱 있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그게 논리적인 구조가 맞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누구한테나 설명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쉽게 말로 할 수 있으면 그게 맞는 논리적인 구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선생님이 했던 이 단락 1처럼 여러분들이 단락 2를 조별 토의를 통해서 한번 해볼 거예요. 이 지금 지문이 캔브 교재에도 있는 건데 전 스카이프로 한번 보내줄게요. 이걸 가지고 이제 몇 조까지 있죠 지금? 1조부터 5조까지 있는 이거를 이제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토의를 통해서 할 거예요. 네, 토의를 통해서 하는데 아마 이런 문화에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을 건데 지금부터는 말을 하면서 그냥 단순히 지금까지 혼자 맨날 공부하듯이 했잖아요. 그쵸? 독서실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토의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유태인들이 지금까지 노벨상을 거의 20% 받았다고 하잖아요. 유태인만 20%에서 30%까지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죠? 결국 토론이나 질문 이것 때문에 현재 왔다고 하잖아요. 그거를 보여주는 사례가 하나 있어요. 하나 보여줄게요. 기적을 믿지 마세요. 이게 지금 KBS에서 나온 공부하는 인간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전 세계의 공부법들을 비교한 거예요. 하버드생들이 돌아다니면서 거기에서 유태인들의 도서관을 본 거예요. 유태인의 도서관, 예시바. 유태인의 이스라엘의 도서관이에요. 종교와 문화에서 비롯된 유태인들의 공부 방식을 가장 잘 엿볼 수 있는 공간이다. 이게 매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도서관 모습이에요. 유태인들이 공부하는. 예시바의 내부는 이곳이 도서관이라는 사실을 믿기지 않을 만큼 시끄러웠다. 이들이라도 하는데 격렬한 분위기로 풀어나고 있었다. 더 신기한 거는 이 옆에 있는 친구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친구도 아니에요. 그냥 모르는 애랑 이렇게 떠드는 거예요. It's a beautiful building, but it's not like a library. 싸울 것 같죠? 더욱 흥미로운 것은 치열하게 토론을 벌이는 학생들이 서로 모르는 사이라는 표정 봐. 점입니다. You can tell that they're not just reading and memorizing the text or even looking on their own and analyzing. They're really talking to each other. Some of them are pretty fierce. Some of them are arguing and they're kind of angry almost. You know, they really want to find out exactly what the text is saying. I know myself. I don't understand so well. He asks me. 질문하면 답하고 질문하면 답하고. 유태인들은 한 질문을 했을 때 100명이면 100명이 다 다르게 대답을 하는 그런 학습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 가지 정답만을 요구하는 그런 교육을 받고 있는 거고. 혼자 공부하면 잘 이해를 할 수가 없고. Another
needed, I would memorize a bunch of, I would know 제가 그냥 책을 읽고 외운다면 알게 되는 지식이 한정적일 것입니다. what it says, but in any case, when it came to actually doing anything, I would get stuck almost. Because you don't have the wide knowledge, 그런 지식은 실제로 whenever it's slightly different, then you get stuck, you don't know what you're gonna do. 지역과 시대를 불문하고 유태인들이 사는 곳에는 항상 예시가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모습.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할 때 어떻게 돼요? 이 유태인의 도서관 모습처럼 아주 활발하게 토론하면서 해야겠죠? 그러니까 뒤 돌아가지고 한 명만 작성을 하고 우선은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생각들을 이제 물어보는 거죠. 여기서는 이 한 문장은 어떻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까? 그러면 이렇게 우선 주어 쓰고 또 동사 쓰고 하면서 한 문장씩 만들고 그러다 마지막에는 여기서 진짜 핵심적인 주어는 뭐지? 이러면서 주어를 찾고 동사 찾고 나머지에 뭐 이거 만약에 찾을 수 없었다면 뭐가 궁금하지? 무엇을 찾을 수 없었던 건가 궁금한 거 아니야? 여기서 그게 뭐야? 물이야. 이런 식으로 하나씩 채워 나가는 거지. 그래서 깔끔한 주제 딱 한 문장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제목을 달고 이렇게 우선은 목차를 어떻게 짜야 될지 모르겠으면 우선 짜고 그걸 여기는 어떤 목차를 붙여볼까? 이렇게 해서 논리적인 구조를 만드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부터 단락이 지금 보여드리는 단락이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멋지게 주제와 설계를 짜보고 그 다음에 이따 스카이프로 보내보는 시간 가질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뒤돌아서 단락이를 한번 토의해 볼 거예요.